국민 MC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정치인으로 한국 사회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고변웅전. 지난 11월 23일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영원히 멈추었을 때 대중은 그의 화려한 궤적만큼이나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러나 그의 장례 후 공개된 유언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를 넘어 한 인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고독과 현, 유족과 변호사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된 공식 유언장은 총 3장이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비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성공적인 삶의 마침표를 찍는 듯 보였던 이 3장의 문서 외에 현장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4번째 봉투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열어보시오. 그리고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한 일. 겉면에는 단두줄의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봉투는 고인의 빛나는 명성과 온화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35년간 억눌렸던 양심의 비명과도 같았다. 가족들은 감히 봉투를 열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결국 고인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안에서 터져나온 내용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설마 이럴 수가라는 탄식과 함께 평생을 존경해왔던 아버지 혹은 남편의 삶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번째 봉투의 충격에 앞서 공식 유언장 3장은 고인의 마지막 사랑과 애정을 담담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는 성공한 사회인으로서의 변웅전이 아닌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절절한 고백이었다. 첫 번째 고백, 아내를 향한 속죄와 영원한 사랑. 그는 유언장에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아내에게는 부족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시대의 많은 가장들이 그랬듯 공적인 삶에 헌신하느라 사적인 돌봄에 소홀했던 자신의 결함을 인정하는 절절한 문장이었다. 그는 재산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남기며 다음 생이 있다면 꼭 다시 당신의 남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뜨거운 염원을 남겼다. 이 문구는 재산 분배를 넘어선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수뇌보의 정점이었다. 두 번째 고백, 아들을 향한 가치관의 전수. 두 아들에게는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욱 값진 가정의 가치를 지키라는 조언과 함께 그의 인생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남겼다. 바로 수십 년간 그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음성 수집품이었다. 이는 단순히 희귀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소통과 진실의 가치를 아들에게 대물림하려는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세 번째 고백, 사회를 향한 책임감. 그는 총재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남 서산 대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언론장학금 설립에 쾌척했다. 이는 평생 언론인과 공직자로 살아온 그가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노블한 행위로 비추어졌다. 모두는 이 장학금을 그의 숭고한 사회 환원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이 5%의 기부가 실은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장례가 끝난 후 무거운 침묵 끝에 마침내 4번째 봉투가 열렸다. 봉투 안에는 고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온통 회한과 창회로 얼룩진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 편지는 고인이 평생을 짊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도덕적 짐에 대한 처절한 죄 고백서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1974년 이제 막 방송계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던 젊은 변웅전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당시 방송국에는 김윤성이라는 이름의 재능 있는 소년이 나타나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재능과 끼로 똘똘 뭉친 그 소년의 등장은 이제 막 꽃을 피우려던 변웅전에게는 존재론적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편지에서 나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웠다고 고백하며
결국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그 재능 있는 소년 김윤성을 방송국에서 부당하게 폐지시켰음을 시인했다. 한 인간의 찬란한 꿈과 기회를 자신의 불안과 욕망 때문에 짓밟아버린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었다. 변웅재는 그 순간에 비겁하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기록했다. 그 후광 뒤에는 김윤성 소년의 좌절된 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앞서 숭고하게만 보였던 유언장의 세 번째 내용, 즉 언론 장학금 5% 기부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것은 평생을 따라다닌 죄책감에 대한 뒤늦은 속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장학금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었다. 변웅재는 편지에서 이 장학금의 목적이 김윤성 소년을 찾아서 보상해주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자신이 평생 번 돈 중 5%를 떼어내어 과거 자신이 빼앗았던 기회를 되돌려주려 했던 것이다. 만약 김윤성 군을 찾지 못한다면 이 돈을 그와 같은 재능을 가졌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다른 청소년들에게 대신 써달라는 간절한 요원이 담겨 있었다. 성공한 인생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장 비겁했던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재산의 5%는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1974년에 멈춰버린 한 청년의 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힌 양심의 가책을 해소하려는 처절한 구원의 증표였다. 네 번째 봉투의 내용을 마주한 유족들은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알던 아버지, 존경받던 국민 MC의 모습과 젊은 날의 아우를 평생 숨긴 채 살았던 한 인간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나 그들은 고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원했던 진실과의 대면과 용서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비밀을 영원히 묻어둘 수도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충격적인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고 김윤성 소년을 찾기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유언 집행을 넘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명예회복과 도덕적 완성을 돕는 숭고한 행위였다. 변웅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과 명성이 한 인간의 전부는 아니라는 무거운 교훈을 던져준다.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았던 그였지만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챕터는 그 누구도 모르게 홀로 쓴 참회의 편지였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용기 있는 고백은 이제 막 세상에 알려진 한 천재의 좌절된 꿈과 그 꿈을 짓밟았던 한 인간의 35년간의 고통을 통해 진정한 용서와 속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국민 MC 변웅재의 마지막 유산은 재산도 명성도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 자체로 기록될 것이다.